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기출 분석을 좀 어떤 자세로, 어떠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살펴볼 거고요. 공식적으로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상 단원이 5개입니다. 그래서 5단원까지, 그리고 단원 제목은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로 달았는데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서 단원명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시기, 그래서 2020학년도까지가 2009 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6월, 9월 수능,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 총 9개의 시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6월입니다. 자,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거예요. 2021학년도 6월, 9월 수능,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이런 방식으로 볼 거고요. 자, 일단은 1번 문제 우리 무조건 살펴봐야겠죠. 1번 문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1번 문제는 아마 대부분 진짜 천지개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신석기가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청동기도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석기와 청동기 관련해서 우리가 뭘 좀 해줘야 되죠? 그쵸? 유물을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물들이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는지, 문화의 명칭, 그 다음에 이 각 문화가 어떠한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글로 명칭으로도 알아야겠지만 지역을 여러분들이 지도상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의 명칭도 알아야 되죠. 무슨 강유역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알아둔다면 1번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1번 문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1번 문제들 같은 각 시험별 1번 문제는 간단하게 힌트 찾아보고 각 유물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신석기라고 힌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장강 하류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허무드 문화라고까지 줬어요. 자, 그러면 허무드 문화, 창장강 하류를 대표하는 신석기 유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자, 1번 요거 빗살무늬 톡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은 한반도고요. 한반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 분석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볼 거니까. 2번 요거 얼리터우라고 하는 얼리터우 유적지에서 나온 청동 술잔이고요. 그래서 요거 청동 술잔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기가 일단 안 맞아요. 그래서 2번은 시기적으로도 골라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표면에 동물 모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허무드 문화를 몰라도 여기 보면은 동물, 돼지 그림 있는 건 요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창장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허무드 문화 기억을 해주시고, 자, 4번 세발이 달려있는 요 토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다원커우 문화입니다.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는 하나하나 이제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원커우 문화고 요거 위치가 어디였죠? 그쵸.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창장강이 아니라 황허강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5번 요거 조몬토기죠. 조몬토기는 기본적으로 새끼줄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불꽃 무늬 토기도 조몬토기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자, 사실 그래서 1단원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1번 같은 경우에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기에 들어갈 줄만한 거는 딱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일단원에 한나라까지입니다.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거기 그 앞에 춘추 전국시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만, 자, 다음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흉노를 공격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흉노와 관련된 나라는 진도 있고요, 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지와 동맹을 할 거래요. 자, 월지는 흉노한테 쫓겨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월지랑 동맹을 할 거래. 그래서 장건을 보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서 서역으로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건 누가 보냈어요? 한 무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무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황제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요, 이 파트에서 진시황, 그 다음에 한 고조 유방이죠. 그 다음에 한 무제, 그 다음에 한나라 황제 중에서는 어느 정도 출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될 거는, 자,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제 관련 1번 다이카게신을 단행하였다. 자, 다이카게신 여러분들 개념 공부돼 있다는 전제 하에, 자, 이 친구는 645년이고요. 일본에서 천황 중심의 군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이제 견당사 가가지고 당나라의 여러 율령 체제도 좀 공부해오고 이런 사람들의 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645년이라고 하는 연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2번 남비엣을 정복하였다. 요게 한무제가 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같이 정복했던 나라 보면 고조선도 정복을 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복 전쟁이 많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이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이나 철을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전매하는 이런 제도도 시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고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왕을 몰아낸다. 자, 준왕, 이 왕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왕이 중요해서라기보단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에서 집권했던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진한 교체기에 넘어왔었던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이후에 집권한 다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죠. 자, 4번.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 사람 진시황입니다. 까먹으면 안 되죠. 이런 정보들. 자, 5번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요거 이제 당나라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자, 당나라 기준으로 쓰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무제와 관련돼서 한무제 관련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까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한무제 전체적인 업적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 동중서라던가 이런 사람 관련된 유학 관련된 얘기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진시황, 한 고조, 그리고 후한 광무제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요 단원을 정리를 해주는 게, 그런 게 기출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다른 시험입니다. 1번 문제 역시, 자,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얼리터우문화라고 나오는 순간, 아, 요거 청동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지역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황허강 중류 일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청동기 제작소 터가 확인됐대요. 자, 그러면 청동기여야 할 거고요. 황허강 중류, 중원 일대에서 발달한 청동기 문화로서 얼리터운 문화에 들어갈 만한 대표 유물 사진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청동이긴 하죠. 청동이긴 한데 여러분들 보면 요거 비파형 동검이고요. 요건 만주 한반도 지역에 특히 고조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될 부분이니까 아니고요. 자, 2번 아까도 봤었던 얼리터우에서 발견됐었던 청동 술잔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표적으로 얼리터우 문화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아까 봤듯이 요거 조몬 문화, 조몬 토기 중에서도 불꽃무늬 토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4번 아까 허무드 문화 살펴봤었죠. 이거 청동기가 아니라 말이 꼬였네요. 허무드 문화에서 창장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허무드 문화 관련된 톡입니다. 자, 5번 무섭게 생겼죠. 이거 여신상입니다. 어디 문화죠? 이거 흥산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위치적으로는 랴오허강 유역에 있었고요. 랴오허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쨌든 시기가 안 맞죠? 3번과 5번 모두 신석기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시기가 안 맞으니까 넘어가 주면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복습을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형적인 연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각 황제의 업적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기 사이에 있었던, 즉 연표와 관련된 지식도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요 시기에 대한 어떤 순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가번 한번 볼게요. 자, 황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격파하기 위해서, 자, 요런 힌트 잊으면 안 돼요. 평성에 도착을 했대요. 자, 그리고 핵심 힌트죠. 묵특선우의 군대가 백등산을 에워쌌대요. 황제가 포위됐다고 합니다. 황제가 포위됐대요. 묵특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간 다음에 황제가 사신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가 배운 사건으로 따져본다면 평성의 치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백등산 전투라고도 부르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등산 전투라고도 부르는 사건이고요. 요 얘기가 언제였죠? 이 황제가 누구야? 이 황제가 누구죠? 그쵸? 한 고조입니다. 한 고조,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요 한 고조 시기에 묵특선우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나서 화친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럼 한 고조 시기구나라고 하는 거 일단 생각을 해봤고요. 자, 나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황제가 나오네. 황제가 외의 남쪽에 있는 노국,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노국 사신의 금으로 된 도장을 하사한 해에 남흉노에서 새로운 선우가 즉위하였대요. 2년 후에 북흉노 가운데 일부 무리가 황제에게 항복하였다. 사실 가나 모두 흉노와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번 같은 경우에 힌트가 요 앞에 있는 거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나를 보면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지금 시기를 주고 있는 거냐면, 흉노에게 약했을 때부터 나번, 흉노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자, 외의 노국 사신에게 한위 노국왕 써볼까요? 한위 노국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금으로 된 도장을 하사했던 누구? 후한을 세운 광무제라고 하는 황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번의 황제 같은 경우에는 후한 광무제인 거죠. 자, 그러면 한 고조 언제야?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전한을 세운 사람부터 후한을 세운 사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남비에시 정복되었다. 누구죠? 한무제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한무제는 전한의 황제죠. 한 고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가 되잖아요. 그럼 저 사이에 들어가죠.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자, 2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모든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몰랐다면 기억을 좀 해둡시다. 고구려가, 자, 이 낙랑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거 기억을 해야겠죠?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한 뒤에 설치한 한 사군 중에 하나입니다. 요 한 사군 중에 4개의 군들 중에 하나인 낙랑군이 마지막으로 축출이 되는데,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을 때는 4세기 초라고 일반적으로들 교과서에 써 있고요. 우리는 한국사에서 사실 더 자세하게 배워요. 313년 고구려 미천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 4세기 초라고 하는 시기를 본다면, 자, 한나라가 멸망을 시킨 거죠. 고조선, 위만조선을 멸망을 시킨 건 사실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낸 것, 즉 한사군 중에 마지막 군인 낙랑군을 몰아낸 건 훨씬 더 뒤, 즉 나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건 요 선택지가 4세기 초구나라고 하는 거. 요거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확인하려면 대단원 2단원에 1단원 가장 앞에 인구이동과 관련된 부분에 항상 써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을 하려면, 자, 진시황 이후에 진이 금방 무너지게 되고 항우와 유방이 대립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유방이 승리를 하고 한나라를 만들게 되죠. 자, 3번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웠다. 요거 인구 이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왜 그랬어요? 5호
때문에 5호가 내려오면서 5호 16국 시대가 막 시작이 될 무렵 화북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진나라, 서진이라고도 하죠. 요 서진은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족들이 남하를 해서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요거는 나번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후한이 멸망하고 위촉5의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위촉5의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어느 나라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서진이잖아요. 시기적으로 한참 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진이 건국된 게 317년인 걸 알고 있으면 훨씬 쉬워요. 이거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에서는 신상에 편합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후한이 멸망을 하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서진이고 요 서진이 빼앗긴 얘기니까 시기적으로 한참 뒤구나 이렇게 스토리로 파악할 수 있어도 일단 지금은 충분히 성공이에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도 스토리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히미코 여왕이 야마타이국의 왕으로 추대되었다. 사실 언제 왕으로 추대되었는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 없고 여러분들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히미코 여왕이 야마타이국의 왕으로서 우리가 배웠던 근거는 뭐가 있죠? 좀 빼가지고 쓸게요. 뭘 배웠었죠? 그쵸? 삼국시대에 위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고 히미코가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시기는 3세기 중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고 사실 239년이라고 하는 연도도 몇몇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도 언제예요? 위나라 삼국시대에 위나라에게 사신을 보냈을 거면 나번, 후한도 멸망한 이후여야 되죠.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삼국시대니까.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풀어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었던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해두고요. 자, 나번 지문 같은 경우에 아직 한위 노구관 금인이라고 하는 걸 요때가 후한 광무제 때다라고 하는 걸 몰랐으면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수능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고요. 수능에는 신석기 유물이 나왔네요. 신석기. 자, 이 유물은 랴오어강 지역에서 발전한 흥산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는 다 줬어요. 그냥 1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그림 다 지워도 흥산문화에 속하는 유물 사진을 골라라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이 토기는 바닥이 뚫려 있어서 토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물건의 저장보다는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대요. 자, 그럼 흥산문화에서 발견됐던 토기 뭐가 있나? 3번이죠. 원통형 토기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흥산문화와 관련해서 같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우리 아까도 봤었던 여러 옥으로 만든 옥기라던가 여신상. 사실 그 여신상도 눈이 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옥기들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겠죠. 자, 1번 요거 자주 나오죠. 약간 해식의 양부일구처럼 생겼는데 요거 양사호 문화에서 발견되는 채도입니다. 채도. 색칠이 된 도자기라고 하죠. 자, 양사호 문화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예요? 황허강 중류 정도, 중상류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빗살무늬 한반도 지역이라고 2번 그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불꽃무늬. 자, 세 번째 등장합니다. 조몬의 불꽃무늬 토기입니다. 자, 5번 한번 등장했었죠? 다원커우 문화의 토기고요. 요거는 황허강 어디예요? 중상류가 아니라 황허강 더 내려와서 하류입니다. 하류. 황허강 하류에서 신석기 후기가 되면 요 1번 양서우 문화와 5번 다원커우 문화가 합쳐져서 어떻게? 룽산 문화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시황 다시 한번 쓸게.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고조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 그 다음에 후한 광무제 요 정도가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황제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여러분들 진시황과 관련돼 가지고 모르는 정보들 없어요. 개념 공부하면 어려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이잖아. 고조도 뭐 궁극제라던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무제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를 정도는 아니에요. 광무제도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제들에 대해서 출제를 하려면 이 중에서 하나의 힌트를 주고 그 힌트를 가지고 답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봤듯이 결국에 이 힌트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게 할 것인가가 평가원과의 여러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파트는 아무리 사료를 조금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각 있게 조금 보기만 하면 다 찾아낼 수 있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서의 주간이 공개됐대요.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알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바로 중국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대. 요거 보고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런 게 핵심 힌트잖아. 가에 관한 기록이 담긴 조정서 주간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사실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요 호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시황 아들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중국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며.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고, 근데 주간이 시장으로 유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요 진시황이죠. 그래서 이름이 진시황이잖아. 시자가 시작한다죠. 황제 칭호를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시황. 자, 그럼 진시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장건 서역에 파견했다. 이거 앞에 문제로도 나왔었죠. 누구죠? 한 무제입니다. 왜 파견했었어요? 대답하면서 들어보세요. 왜 파견했었죠? 월지와의 동맹. 월지와의 동맹은 더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요? 그렇죠.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2번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의 선택지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평가원과 관련해서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뭐예요? 누구죠? 유방인데 사람 이름으로 얘기하면 모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나라 고조죠. 한나라 고조 아니에요. 자, 3번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아, 평가원에서 이 선택지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평가원에서 주로 자주 사용하는 또는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주 보다 보면 기억이 됩니다. 자, 이거 위만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4번 왜의 노국왕에게 금인을 내려주었다. 앞에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9월 모의평가에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앞이었으니까 미안합니다. 자, 요 문제 있죠. 2021학년도 9월 3번에 나번을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쳐봐. 3번을 틀렸어. 왜? 나를 몰랐다고 쳐봐요. 그런데 9월 모의평가 때 3번 문제의 나를 몰랐어. 그러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틀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수능장에서 4번 선택지도 고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을 공부해서 기출에서는 반드시 모르는 게 없게 하고 그거를 그냥 개념 공부처럼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왜의 노국왕에게 금인을 내려주었다. 이 사람 누구죠? 아까 얘기했듯이 광무제, 후한 광무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자, 5번 흉노 견제를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이 사람이 진시황이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몽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몽염. 이 몽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흉노 토벌과 만리장성 축조의 책임을 맡겼었으니까 몽염이라는 사람도 근근히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021학년도 6구 수능의 1단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2학년도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2022학년도 6월 1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지역을 이번에는 지도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명칭도 좀 알아야 되고요. 명칭도 알아야 되고 지도에서 그걸 실제 위치에서 파악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새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몬이라고 하죠. 자, 이 토기들은 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래요. 자, 그래서 사실 글 안 읽더라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토기의 사진만 보고도 사실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조몬,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불꽃무늬 토기였죠. 자, 지도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몬은 어디죠? 일본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이 어딘지만 모르지 않았으면 답은 마번을 고르면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도 한번 복습을 해야겠죠. 자, 요 지도를 신석기 시대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신석기 시대 지도라고 줬을 때 답은 어디입니까? 다 어디죠? 요게 흥산 문화가 발달했었던 랴오어강이고요. 자, 나번
나번이 지나고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뭐 대충 봤을 때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요 강이 황허강입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지역은 황허강 하류죠. 요 지역에 발달했었던 신석기 시대 문화 우리는 다원커우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귀엽게 생긴 똥똥한 세 발 달린 톡이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라는 한반도니까 당연하게 그냥 안 쓸게요. 자, 가번을 지나고 있는 요 강을 우리는 창장강이라고 하죠. 창장강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거. 그래서 허무두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 빠졌죠? 자, 요 지역. 잘려 있죠? 요 지역. 즉 황허강 중상류 지역에 있었던 거 우리는 양사오 문화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기출 볼 때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022학년도 6월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다 골라 달래요. 자, 그러면 진시황, 한고조, 한무제, 후한광무제 이들 중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볼 수도 있어요. 뭐 문제만 보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뭐 짐이라고 하는 건 황제일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황제든 할 수 있으니까. 자, 태고의 군왕에게는 명호만 있고 시호가 없었으나 이후에 그 생전의 행적을 따져서 시호라고 하는 걸 붙였대요. 짐은 즉 나는 이 관행에 찬성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시호 만드는 법을 없앨 거래요. 짐은 황제로 칭하기 시작하여, 요게 힌트죠. 요런 거 반응해야 됩니다. 황제로 칭하기 시작하여 즉위 순서대로 2세, 3세 황제로 하고 이를 만세까지 무궁하게 전하라. 나는 이제부터 뭐라고 표현할 거다? 황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시작하는 황제고 나라는 어디죠?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만리장성을 쌓았다. 몽염이라는 사람 같이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처음 나오는 선지네요.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요거 뭐와 뭐를 절충해놨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죠. 봉건제와 주나라에서 사용했던 봉건제와 진나라에서 사용했었던 군현제라고 하는 거를 섞어서 수도 인근 지역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봉건제 방식으로 제후를 봉하는 그런 군국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거 한나라 처음 세웠던 한 고조 유방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시해서 이후에 쭉 이어지다가 한 무제 정도가 되면 전국적으로 대체로 군현제가 실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도량형만 통일한 거 아니죠? 화폐도 통일했고요. 뭐 여러 가지 통일을 했었는데 특히나 화폐를 통일해서 어떤 화폐를 썼었냐면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었습니다. 이거 진나라 얘기 맞아요. 자, 리을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이제 슬슬 지겹죠. 자, 여러분들 선택지가 지겨워져야 됩니다. 한 무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월지와의 동맹을 위해서 파견을 했었습니다. 답은 2번 기억 디귿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공부를 하자면요, 요 시호 만드는 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사료에서 이런 비슷한 사료가 나왔을 때 찾기가 쉽습니다. 진시황, 이 시호라고 하는 것, 자, 앞에 봐봐요. 그 생전의 행적, 누구의 행적을 따지는 거야? 황제의 행적, 즉 왕의 행적을 따져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시호라고 하는 그 황제, 왕의 뭐 일종의 명칭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하들이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시황이 처음에 황제를 칭할 때요, 이 신하들이 이전 왕을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신하들이 시호 만드는 법을 없앴어요. 요런 것도 사료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문화에 대해 해당하는 유물로 적절한 것은 사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오늘 수업 주제는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문화고 사실 밑에 있는 거 안 읽는다고 치더라도 지도로 갔을 때 신석기 문화 중에 여기에 색칠돼 있는 거 우리 방금도 보고 왔죠? 다원커우 문화였어요. 다원커우 문화였죠. 자, 그러면 나머지 힌트들 찾아봐야겠죠. 지도를 표시된 곳은 황허강 하류래. 요것도 힌트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 문화는 힌트 하나 더 줬어요. 여러분들 모를까봐. 양사오 문화와 함께 신석기 후기에 룽산 문화로 발전했다. 우리 아까 복습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원커우는 이것밖에 없어요. 뭐 세 발 달린 똥똥한 토기, 요것밖에 없습니다. 다원커우죠. 자, 이제 안 쓸게요. 자, 이거 뭐죠? 조몬 문화.
불꽃무늬 톡이었습니다. 자, 이거 뭐죠? 돼지 그림 톡이 뭐야? 저거 허무드 문화입니다. 창장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허무드 문화고요. 사실 여기에 어떠한 토기도 있냐면 모양은 똑같고요. 벼 이삭을 찍어 놓은 것 같은 벼 이삭 무늬 토기도 허무드 문화에서 발견이 됩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모양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4번 요거 어디죠? 원통형 토기 아까 나왔었죠? 홍산 문화 강으로는 랴오어강 유역이었습니다. 자, 5번 빗살무늬 토기 한반도였죠?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밑줄 친 짐에 대한 설명이래요. 어떤 황제에 대한 건가 봐. 자, 여러분들 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분석을 할 때 요거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사료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건국 이래에 70년 가까이 종실, 즉 황실의 여자들을 선우, 그쵸? 힌트. 선우의 배필, 부인으로 보낸다는 거잖아. 그리고 비단 등도 후하게 보내주었대요. 근데 저들은 약조를 어기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대. 자, 종실의 여인을 선우의 배필로 보내고 있대요. 선우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군주 이름이죠? 흉노죠. 그러면 저들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흉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흉노와 관련된 이야기인가 봐요. 약조를 어기고 끊임없이 침략을 하고 있대요. 동맹을 맺기 위해 대월지에 파견한 사신으로부터 아직 소식은 없지만 나는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누구? 이렇게 쓸게 그냥 흉노를 응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신이 누구야? 이 장건 얘기하는 거죠. 대월지에 흉노 토벌을 위해서 보냈던 거. 자, 그럼 이 자료는 언제 때 얘기해요? 한 무제 때 자료입니다. 한 무제 때 자료예요. 한 무제 때. 자, 그러면 한 무제에 대해서 먼저 고르고 나서 사료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제와 관련된 옳은 것. 1번 분서경유를 일으켰다. 이거 누구죠? 진시황이죠. 진시황이고요. 자, 2번 8조의 법을 제정하였다. 어쨌든 처음 나오는 선제예요. 8조의 법을 제정하였다.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고조선의 사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계속 남비엣 얘기 나오고 있죠? 요거 한 무제 맞죠? 자, 4번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이거 흉노에 대한 이야기죠. 흉노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선우 보고 그냥 이거 흉노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4번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흉노와 관련해서 흉노의 체제 중에 선우 밑에 좌연왕, 우연왕이라고 하는 왕을 두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5번 평성에 있는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뭘 더 얘기를 할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누구죠? 우리 아까 사료에서도 봤듯이 한 고조입니다. 한 고조 유방이죠. 자,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해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사료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뭘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죠. 아까 기억나요? 기억나야 돼. 본지 얼마 안 됐어.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왜 기억하라 그랬냐면 이 화친 조약의 내용이 이겁니다. 황실의 여인들을 선우, 흉노 군주의 부인으로 보내고 비단 등 여러 재물들을 보내주는 것. 이게 화친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화친조약을 맺고 나서도 흉노는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무제 때 이제 흉노를 토벌하러 갈 거야.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대월지, 월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서역에 장건을 파견해서 동맹을 맺으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동맹은 실패하였지만 한 무제는 강력한 힘으로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5번 선택지, 즉 한 고조의 흉노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서 요 화친조약의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사료를 좀 같이 기억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요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망의 수능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고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난성 은허라고 되어 있어요. 은의 폐허인데 옛날에 은나라라고 불렀었죠. 누구를? 상나라를. 그리고 써줬어요. 상나라 후기라고 되어 있고요. 청동기를 찾을 거래요.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사용이 되는데 청동으로 만든 소칠에, 소칠 한자로 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칠에. 자, 그러면
청동으로 만든 손만 골라주면 되잖아.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거는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맞는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청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우리 본 적 있어요? 처음 나오는 그림이네. 우리 지금 강의 내에서는 동탁이라고 부르는 청동으로 만든 종이에요. 이걸 묻어가지고 제사용기로 썼었대. 언제야? 일본이죠. 일본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일본의 청동기 시대 뭐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가져야지. 야요이 문화라고도 부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고, 이거 아까도 나온 적이 있었던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인돌이죠. 요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만주 한반도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요 지역 아니고요. 자, 5번 불꽃무늬 조몬이죠. 이건 신석기니까 시기가 아예 안 맞습니다. 청동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022학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어우,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9번까지도 내려갔네요. 점점 뒤로 갈수록 시기를 좀 섞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헷갈리라고 하는 거지. 자, 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인물에 대한 설명이래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물을 통해 본 동아시아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 이 화상석이, 자, 여러분들 모르겠는 건 모른다라고 당연하게 하면서 넘어가세요. 연나라 태자의 부탁을 받은 형가. 여러분들 연나라, 형가 알아요? 알면 좋죠. 연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나 전국시대 때 강력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어. 함양궁에서 누구를 암살하려고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대요. 함양. 사실 이 함양이 진의 수도거든요. 진의 수도예요. 알아두면 훨씬 신상에 이롭습니다. 진나라의 수도예요. 가를 암살하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대. 이 암살 기도가 실패했대요. 그 다음에 가는 연을 공격했고 연 멸망시키고 초와제를 멸망시킴으로써 꼭 이런 핵심적 힌트 주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중국 최초 통일 어느 나라죠? 진나라입니다. 사실 함양 몰랐어도 중국 최초 통일 가지고 진나라 찾을 수 있는 거였고, 그러면 진나라에서 물어볼 누구?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시황 관련된 문제에 찾아주면 되겠죠. 기억, 지겹죠? 지겨워야 돼요. 남비해설 멸망시켰다. 지겨워도 대답하세요. 누구죠? 한무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을 해줘야 누구까지 멸망시켰다? 고조선까지 멸망시켰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니은 분석해균 단행하였다. 맞죠? 디귿 화폐와 문자를 통일하였다. 도량형도 통일했었습니다. 화폐 발량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뇌하듯이 중요한 어떤 정보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리을 상황을 통해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이 9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9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미리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알면 돼요. 몰랐어도. 자,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나라를 배울 때 등장하는 재상이라고 할까요? 높은 관리는 두 명이 있어요. 크게.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냐면 명백하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에서 사인을 준 거야. 요 정도까지는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인을 준 겁니다. 자, 통일 전이에요. 즉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진나라가 아직 구석탱이에 있는 변방국가였을 때 어떤 걸 했다? 변법, 즉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을 통해서, 즉 통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상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의 왕이었던 효공이라고 하는 사람 때 등용된 사람입니다. 진시황 때가 아니죠. 그렇죠? 진시황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진효공도 기억을 해야 되냐? 이 뜻이 아니라 상황이 통일 전에 변법을 시행했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사는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부터 통일한 후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에서는 통일 후의 모습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분서갱유를
뭔가 하자라고 이제 건의한다던가 이런 사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일 후까지 활동을 한다. 그래서 명백하게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일 이전에 부국강병을 위한 변법을 통해서 통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준다면 리을은 진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9번 문제가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 리을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가 아니죠.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리을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몰랐으면 요 얘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사인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2022학년 수능에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평가원은 알아주길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2022학년도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2023학년도 작년 시행했던 6월, 9월 수능의 1단원 문제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번에도 지도에다가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에 물감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 무늬 이런 거 사실 교과서에 본문에 다 써 있는 표현이에요. 물고기 무늬와 사람 모습 등을 그려놓은 채도. 이게 이제 힌트 중에 하나죠. 채도는 이 토기들은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사진을 안 주면 이 문제 좀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사진을 주면서 요 시기 채도 중에 이러한 사진을 가진 어떤 거? 양사호 문화의 토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요 양사호 문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본다면 양사호 문화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지도 보기 전에도 일단 위치가 어디였어? 황허강 상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 상태에서 가보면 일단 답은 가죠. 오케이? 가로 가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요거 신석기 시대 지도라고 한다면 나는 홍산 문화였죠? 야오어강 유역이었고 요거 허무드 문화 창장강 유역이었고요. 라는 한반도고요. 마는 일본이니까 요 시기 신석기면 조몬 문화, 조몬 토기가 만들어졌을 때고 여기 이제 선택지가 5개밖에 안 되니까 색칠이 안 된 지역. 요 지역 어디죠? 다원커우 문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허강 하류 지역.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조, 국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의 황제가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래요. 폐하께서, 자, 봐봐요. 폐하께서 6국, 6나라를 멸망시켜서 9년으로 삼으신 것은 과거에 어느 누구도 미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다. 자, 9년으로 삼으신 것은? 자, 주나라는 왕의 자제와 공신을 분봉하여 울타리로 삼았다. 주나라는 왕의 자제와 공신을 분봉해서 울타리로 삼았다. 뭘 실시했다? 봉건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다. 라고 해서 천하를 오래 보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6국을 모두 9년으로 삼은 것, 즉 뭘 실시한 것.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했었는데 지금 6국을 모두 9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 잘못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사 등장. 자, 시대마다 정치가 다른데도 지금 여러 학자들이 현재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 과거를 배워 현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자백가의 저서를 불태워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어요? 분서갱유에 대해서 분서갱유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죠. 이거 실제 사료를 이런 방식으로 각색한 겁니다. 자, 황제, 이사, 네 말이 옳다, 고. 자, 분서갱유 실시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9년제를 실시했던 나라. 이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분서갱유라고 하는 정책이 실시됐던 나라. 그리고 6국을 멸망시켰다. 이런 힌트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자, 봐봐요.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강했던 나라들 춘추 5패죠. 그러다가 전국시대가 되면 이런 표현 본 적 있잖아. 전국 7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국 7웅 중에서 진나라 하나 제외하고 나면 6개 남죠. 즉, 이 6개 국가를 멸망시켰다. 즉,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 통일했다라고 하는 힌트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미 군현제라던가 분서갱유, 이사 같은 더 굵직한 힌트들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진시황이 아니라 이거 어느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진왕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조선 멸망은 누구예요? 왕조로 가면 한이에요. 그런데 황제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한 무제 때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2번 만리장성 축조 진시황. 진시황 때잖아요. 진나라 맞죠? 자, 3번 삼성 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자, 그러면 저기 우리 어디? 대단원 2단원의 3단원에서 배웠던 율령체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다시 가지고 와보면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거 운영했던 국가, 어느 국가에 있어요? 일단 그 시작은 당, 뭐 그 앞에 있는 수나라도 실시를 했었지만, 그리고 삼성 육부라고 표현할 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갔던 나라가 또 발해도 있죠. 사실 발해는 있는 그대로 가져갔다기보다는 이제 삼성의 명칭, 육부의 명칭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발해도 삼성 육부제를 운영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4번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자, 등장이 자주 되네요. 자, 645년에 일본에서 시행했던 거고, 사실 왕조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언제 요거 야마토 정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4세기에 형성이 되었었던 야마토 정권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장건을 서에게 파견하였다. 요것도 한나라 무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해석하지 못했어도, 즉 자료를 몰라도요, 1번이랑 5번은 고르면 안 돼요. 왜? 중복선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복선지잖아. 둘 다 무제가 아니어도 어쨌든 왕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즉 1번을 고르면 5번도 답이 돼야 돼요. 5번이 답이면 1번도 답이 돼야 돼. 즉 두 개 고르라고 하는 문제 없잖아요, 수능에서. 그럼 1번, 5번은 중복선지입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거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찍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입니다. 가에 전시될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고요. 창장강 하류 지역이래요. 변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신석기와 창장강 하류 연결해 보면 어디 들어가면 돼요? 허무두 문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요건 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이고요. 다시 복습하자면 2번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조문토기, 불꽃무늬 토기고요. 일본 얘기였습니다. 자, 3번 요거 원통형 토기 어디죠? 랴오어강 유역의 홍산 문화였고요. 자, 요거 아까도 봤죠? 앙부일구 모양, 해시계 모양 요거 황허강 중상류 지역에 있었던 양사호 문화였습니다. 5번 이제 지겹죠? 빗살무늬 토기 한반도 지역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화상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 우리 아까 화상석 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료인데 다른 방식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 2021학년도 수능에서 뭐 화상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초아제를 멸망시켜서 뭐 이런 얘기 아까 있었잖아. 그 얘기예요. 자, 구정과 가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한 거래. 자, 구정이 뭐냐면 천자의 권력, 황제의 권력이 온 천하에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청동으로 만든 제사 그릇이래.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다. 구정은 하나라의 우임금 때 만들어서 주가 멸망할 때 사라졌대요. 근데 자, 힌트 여기 있네. 육국을 통일했대. 그 다음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대요. 자,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뭐 이제 더 이상 헷갈릴 것도 없어요.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이 구정을 건져내려 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진나라가 짧게 갔나? 자, 어찌됐든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진시황에 대한 설명, 뭐 사실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앞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비슷할 건데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로 가면서 조금씩 설명이 짧아질 거예요. 왜? 앞에서 설명 다 한 거는 언급만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안 넘어가 왜?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진시황 9년제를 시행하였다. 답이죠? 2번 계속 언급해 봅시다. 한나라 무제였어요. 남비엣을 정복하였다. 자, 3번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고 통치하였다. 뭐 인물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흉노라는 국가에 대해서고 흉노의 군주 이름인 선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4번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제 지겹죠. 이 사람도 위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등장할 거예요. 자, 5번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 외왕의 칭호를 주었다.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 요 위. 어느 나라? 위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위나라 어느 황제 때까지라고 하는 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위나라, 이 위나라가 언제 때 위다? 삼국시대의 위나라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복습을 하죠. 요거 239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소한 3세기 초중반이라고 하는 그 감각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문제가 점점 더 조금씩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쪼잔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망의 수능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자, 시행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 시험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 수능에서 뭘 물어봤냐? 신석기 시대. 랴오어강 유역. 자, 그러면 홍산문화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글만 읽고도. 자,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 옥기도 발견되고 있고요. 기하학적 무늬에 토기도 많이 출토가 됐대. 그 토기에 대표적으로 이 원통형 토기. 우린 그리고 기출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이 원통형 토기는 밑에가 뚫려 있대. 그런 것들도 그냥 알아두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이 원통형 토기는 밑에가 뚫려 있다는 거 우리 아까 기출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홍산문화의 토기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기가 다량 발견되고 있대. 요거 사진 처음 나옵니다. 1번 요 옥기 답 1번 홍산문화고요. 자, 2번 복습 양사오적 마지막이니까 써봐야지. 양사오적 황허강 중상류였고요. 요거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 요거 뭐였죠? 얼리터우 유적에서 발견됐었던 얼리터우 문화에 발견됐었던 청동 술잔이고요. 4번 오랜만에 다시 나온 세 발 달린 똥똥이 토기 다원커우 문화의 토기 황허강 하류였습니다. 5번 허무드 문화 창장강 하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수능에선 오랜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기 사이에 있었던 즉 연표 문제로 물어보고 있네요.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 사료 해석할 준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아들인 부소가 말하기를 유생들이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외우고 본받는데 이제 폐하께서 책을 불태우시고 그들을 모두 수도인 셰냥에 파묻어 죽이시니. 자, 수도가 어딘지 몰라도 책을 불태우고 그들을 유생들을 다 파묻어 죽이고 있다. 이런 거 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써놓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분석행위네. 신은 백성들이 불행할까 두렵대. 황제가 노했대요. 큰아들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북쪽 변경으로 쫓아내 몽염 나왔네요. 몽염과 함께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했다. 다 나왔네. 자, 가 누구예요? 이 황제 누구야? 이게 진시황 때구나. 진시황 때구나. 그리고 우리 아까 무슨 얘기했었냐면요. 함양궁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빼면 안 되는데 쓸 데가 없어요. 자, 함양 얘기하면서요. 함양이 진의 수도였다고 했죠? 수도가 어디라고? 셰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한자를 읽으면 이게 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얘기하면 함양이 여기가 진나라의 수도구나라고 하는 거 2번이나 나왔네. 2번이나 나왔으면 이제 못 참죠. 기억하세요. 진나라의 수도는 셰냥이다. 셰냥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함양이다 라고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2번이나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참지 마세요. 자, 그러면 가번 진시황 시기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자, 나번 동중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못 참겠는 건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동중서 한무제지. 동중서 한무제 못 참죠. 자, 그럼 볼게요. 폐하께서 훌륭한 선비를 얻지 못한 까닭은 평소에 선비들을 격려하지 않아서래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무제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소 선비를 육성하지 않으면서 뛰어난 일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을 모셔 선비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거래요. 이에 이 황제 한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장안, 어디예요? 전한의 수도입니다. 왜 지워져? 한나라 중에서도 전한의 수도가 장안이에요. 태학을 처음 설립하였다. 태학. 중요하죠? 태학.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나 더 오경박사라고 하는 것도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지금 요게 한무제의 유학진흥책. 유학을
관악화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연결되는 유학진흥책과 관련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한의 수도가 장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같이 보자면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바뀌었어요. 후한으로 가면서는 뤄양입니다. 뤄양. 어디? 낙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문제는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시황부터 한무제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왕망이 신을 건국하였다. 처음 나온 선택지네요.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에서 왜 이게 처음 나왔냐, 왜 이게 처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 나왔다는 건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즉 선택지에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정도로는 알고 있냐고 물어볼 거라는 뜻입니다. 왕망이 신을 건국한 건 전한이 멸망하고, 누구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왕망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신이 건국이 됐다가 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후한이 건국이 됩니다. 그 후한이 만들어졌을 때 첫 황제가 누군 거예요? 광무제라고 하는 황제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진시황부터 한무제 때까지요. 한무제는 전한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한이 멸망한 이후의 선택지잖아요. 1번은 아니죠. 오케이. 자, 2번. 외의 노후왕이 금인을 받았다. 좋아하나 봐. 자, 평가하면 왜 노후왕 진짜 좋아하죠? 금인을 받았다. 누구예요? 여기 써놨네. 마침 광무제 때죠. 시기가 안 맞습니다. 나 이후에요. 자, 3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한 것도 평가원이 되게 좋아해요.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지금 어려우면 4세기 초라고 하고요. 313년의 일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을 때 왜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4번. 신기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원이 섞여 있을 때 헷갈리면 안 돼요. 오히려 단원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편한 거예요. 시기, 제끼기가 좋잖아. 신기관 관리가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 신기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 일본의 율령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일본의 율령체제에서 중앙관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관, 팔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관은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시기를 물어보는 연표 문제잖아. 자, 그럼 4번에서 신기관이 언제 만들어졌냐? 우리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율령체제가 언제 시작됐냐? 즉 수나라 당나라로부터, 즉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여야 율령체제가 시작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본이 율령체제라고 하는 걸 제대로 시행을 할 거다. 어떤 뜻이에요? 천황 중심의 군주국가가 만들어지는 645년 어떤 사건? 다이카게시는 최소한 이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일본의 율령 하나 배웠어요. 701년에 다이호 율령이라고 하는 율령이 반포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시기적으로 요 두 개 이후에겠구나. 아주 한참 뒤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 공부 잘했으면 645년 다이카게신, 702년 다이오 율령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자, 그럼 지금 답이 없잖아. 답이 5번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위만 다시 나올 거라 그랬죠? 요거 한번 이렇게 줄을 거보면 위만 다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위만을 요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자, 봐봐요. 자, 고조선에 위만 조선 이전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입니다. 그리고 이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중국 지역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어서 우리나라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야. 위만이 언제 왔어요? 언제 왔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위만이 온 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즉 진에서 한으로 교체되는 시기가 언제야? 진이
진승 오광의 난으로 거의 이제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되면서 진 각 지역이 들고 일어났고,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초지역, 유방의 한, 이렇게 둘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즉 진에서 한으로 교체되는 이 시기는 대단한 혼란기입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혼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한 교체기에 위만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위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준왕을 몰라내고 왕위에 올랐다, 뭐 집권하였다, 이런 게 나오면 아, 위만이구나라고 하면서 같이 기억해줘야 될 거 뭐? 아, 시기는 진한 교체기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보시면, 자, 가번 보면 요거 진시황 때죠. 그러면 요게 나번이 한 무제 때죠. 그럼 요 사이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진에서 한으로 교체되는 시기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답은 5번인 겁니다. 여러분, 진한 교체기 때 위만이 집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뭐야,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멀쩡히 있어요. 가가지고 2-1번 인구 이동 파트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그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중국 지역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일본의 도웨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만주 한반도 지역에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이동했다, 이런 표현들 거의 대부분 다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하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한 교체기 위만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어땠어요? 일단은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친구들에게는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1단원부터 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좀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 좀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선생님이 미리 올려주는 것들은 이러한 훈련법들을 잘 훈련을 해서 선생님과 함께 기출 분석을 하는 이 방법들을 잘 몸에다가 익힌 다음에 기억할 거 기억하고 더 철저하게 공부해서 먼저 6월 모의평가 한번 보고요. 6월 모의평가도, 즉 올해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도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걸 가지고 더 탄탄히 공부해서 9월 모의평가로 가고요. 9월 모의평가까지 분석을 잘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기출에서는 모르는 게 없는 상태로 수능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공부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모르는 것들은 다행이다, 지금 몰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기억을 하면서 가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단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